풍랑론대동이 말이 되나? 박홍기 딜레버리징을 읽고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박홍기 씨와 나는 대동에 대하여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좌파 경제학은 모조리 농업에서 끌어왔다. 한국 사회의 현재 사회 구성체 논쟁은 어디에서나 농업사회의 구조가 발견된다. 박홍기 씨가 비판하는 모든 한국 좌파 주도의 자본주의적 병폐도 사실은 대동 마인드에서 나온 정책 꾸러미이다. 생각이 다른 대동이다. 박홍기 씨의 폭락론 대동에 대한 비판 어조만큼 주택 공급 대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조선시대의 성리학으로 양반 가문 숫자별로 비슷한 논리로 각각 다른 것과 연결된다. 박홍기 씨는 한국 사회의 사회 구성체로 농업적인 사회 논리의 발견을 딜레버리징 전체에 적용한다. 놀라운 발견이다. 박홍기가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분노하는 부동산 사기는 대부분 주택 공급 대동이라는 법조문, 행간의 논리에 기반한다. 그것으로 정치 권력의 사기꾼이 보호받는 경우가 많아도 대단히 많다. 그런데 박홍기가 자기 모순할 줄이야. 여하간 박홍기가 2020년 한국 사회의 김대중 경제학 지배 시대의 농입사회적 사회구조의 발견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박수. 그러나 박홍기 씨는 정확한 모순에 빠졌다. 대동이 바로 현실 세계에서 박홍기가 무척 반복하는 노비 사회의 이상향이다. 1인당 GDP 3만 달러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폭락론이 작동된 사회는 자신이 유튜브 방송에서 버블이 빠진 자산 가치를 30%로 예상하듯 그만큼 국민소득은 주르르륵 빠지게 된다. 민간의 가계부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대기업들은 폭삭 무너지고 그 재원으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드는 정부는 개털이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원칙을 해야만 계속되는 국민소득 감소를 막는다고 시장 원리를 강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 즉, 도봉 박홍기는 조선일보 떡상론자와 사고구조는 똑같은 천도교인데 색깔만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 기득권자의 자산가치 유지를 위한 매수자들의 노비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박홍기 씨도 결국 노무현과 문죄양이 만든 시스템을 박살내면서 국민을 빡치게 하여 극좌파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줄 세우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식으로 민중계층을 쥐어짜서 만들어진 세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쪽에서 대동을 논한다. 폭락론은 산통을 깬다는 차원으로 본다. 반대론자가 반대지평에서 대동을 논한다. 벌 주고 싶은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대동이라고 보는데 신화와 이데올로기로서 대동은 사실은 뻔한 것이다. 박홍기 자체가 노무현 문재인 찬양하니까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이란 재단명이자 민주화운동의 유토피아를 공유하니까 그러할 수 있다. 사실 자산 버블이 빠지고 대출을 함부로 질 수 없고 오로지 금융공학 없는 순수한 시장 경제로서도 알차게 돌아갈 수 있다. 폭락론자라면 그것을 옹호함이 맞는데 자산 버블로 논하는 것도 그런 재원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이상론이면 폭락론도 중국식 사회주의 이상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동이다. 대동신화는 제사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사회의 산물이다. 박홍기가 사회의 농업경제학의 모순을 극복한 결과를 논하자면서 자기 모순에 덜컥 빠져있다. 차라리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 자산 버블을 통한 금융공학으로 정치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롭고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자산 버블 경제학을 깨는 것과 안 깨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각각의 상황에 손익계산서로 놓고 수지타산 계산하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독자에 묻는 게 맞다. 도봉 박홍기 씨야. 자산 버블의 폭등은 2006년이 기점이고 노무현 이현재, 김진표 3인이 주축이다. 물론 그 열린우리당 권력과 조선일보 부동산면은 협업인데 모조리 조선일보 부동산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야비하다고 보지 않니? 좌파니까 그것은 빼? 그러면 나는 우파니까 이러한 것을 빼고 말할까? 박홍기 씨 당신이 비판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철학으로 설정함이 맞다고 본다. 여기저기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전국을 까뒤집은 게 노무현이다. 다주택자가 정말 많긴 많구나 싶다. 그 다주택자를 허락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도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는 어려웠겠지. 성추행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하면서 도시농부 운운하는 것 잘할 것이다. 김대중경제학은 박현채가 시작이고 박현채부터 좌파경제학 학파 전부가 농업주의자이다. 천도교 경제학에서는 한 핏줄이니까 방임주의에도 별일 없다는 황당한 논리에 기반돼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게 맞는데 이를 또 노무현 진영 밖으로 책임전가하네. 박홍기 씨의 자기 모순. 인연이 없는 외지인의 책임전가 문화에 자기가 빠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자산 디플레이션을 들어가도 민중경제는 현재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박홍기는 자산 디플레이션을 꿈꾸지만 정작 전만은 사회주의적 대동을 이야기한다. 모순이다. 현실로서는 자산 디플레이션 들어가면 민중의 가계부채로 형성된 버블로 형성된 문제양표 대동 공식의 전부가 붕괴지. 라이트하우스보다는 정치적 편파성이 덜해서 가끔 박홍기 방송을 보았던 편이지만 자기 모순이 상당한 것 같다고 보여진다. 박홍기 씨 당신이 생각하는 기득권자 문제가 사실은 김현미 정신 아니겠노? 이것은 또 빼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을 때리는 떡밥으로 사용한다. 박홍기라는 사람의 사유구조를 알았으니 이제는 학을 떼야겠구나. 폭락론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초반에 노무현 정권 내내 부동산 글 쓰던 선대인 씨고 정권 엿먹어라. 이게 핵심 메시지다. 폭락론을 주장하면서 좌파 정권 엿먹어라 이 말도 안 하려니까 미치겠지? 순전히 가계부채발 자산버블로 쳐올린 국민소득 상승과 그에 기반한 세수 수입으로 정치권이 하는 짓거리 보면 자산버블 깨지는 게 맞다고 확신한다. 종부세 세금 폭탄도 역시 자산버블 터지면 저절로 없어진다. 사회에서는 선택의 국면이 있다. 그 선택의 손익계산으로 국민의 선택을 묻는 게 맞다. 이건 아니야. 자산버블이 빠진 착해진 부동산 가격과 그에 기반하여 엄청 쪼그라든 국민소득. 그 상태에서 엄청 쪼그라든 자산시장. 쪼그라든 만큼 줄어든 일자리 숫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이 꼭 절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1. 부동산 폭락론자로 박홍기 씨가 인기가 있다. 이 건설사 및 기어투기군의 노비경제학은 비판하지만 정치인지방자치단체 지역 터주대감 연합의 노비경제학은 비판 안 한다. 3. 박홍기가 비판하는 대상인 기득권은 열린당 노무현과 민주당 문제안가 맞는데 연고가 없는 쪽에 책임 전가하는 야비한 말장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